네, 라이브인의 또 하나의 순서,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 21. 네, 오늘은 한겨레 21의 조윤영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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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방준호 기자가 군산 다녀와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엔 울산 동구에 같은 기간 6주 동안 있으셨다고 네, 들었는데 맞아요. 그 울산 동구라는 도시를 택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그 군산에 이어서 이제 2편의 도시를 선정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이제 가동을 중단을 했고 한국GM공장이 이제 폐쇄를 했는데 이 반면에 울산 동구는 여전히 그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이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공장이 떠나간 도시라는 제목으로 울산 동구를 다루는 게 맞을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네. 실제로 제가 울산 동구에서 만났던 시민들이나 이제 공무원, 노동자 분들도 공장이 떠나간 도시로 이제 울산 동구를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되물어 보실 정도로 울산 동구에 계시는 분들도 이 공장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오랜 정서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했던 점들은 2015년 1월 구조조정이 터진 이후에 과연 울산 동구라는 산업도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공장이 떠나진 않았지만 구조조정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많은 네. 분들이 공장을 떠나게 된 네, 상황이었네요. 그리고 이 4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한 산업도시가 좀 어떤 변화를 겪었고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던 노동자, 가족들, 자영업자들이 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오히려 더 긴 시간 동안의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도시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울산 동구로 저희가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울산 동구는 전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도시인가요? 동구의 동남쪽은 바다로 쌓여 있고 북서쪽은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이 2015년 남구랑 동구를 잇는 울산대교가 개통하기 전까지만 해도 차로 20분을 에둘러서 들어가야 하는 동네였어요. 네네. 그래서 울산 사람들은 동구를 가리켜서 섬 아닌 섬으로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1973년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서면서 동구가 이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70년대 이제 현대백화점이 들어서고 80년대에는 사원 아파트들이 이제 올라가고 90년대는 현대중공업이 만든 문화복지시설이 이제 들어서기도 했죠. 그래서 약 46년에 걸쳐서 이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이 견고하게 이제 만들어진 이 산업도시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네, 네네. 그렇군요. 그 공장이 떠난 도시 울산 동구 취재를 6주 동안 하셨는데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공장이 떠나간 도시 군산편에 이어서 저 역시도 4월 23일부터 5월 말일까지 약 6주 동안 이제 울산 동구에 이제 머물렀고요. 울산 동구에 살고 있는 약 37명 정도의 이제 자영업자, 노동자, 가족들을 만났고요. 실제 기사에는 이 중에 15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사는 총 4개 막으로 구성이 됐고요. 네. 이 2015년 구조조정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이 과연 산업도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이제 겪었던 다양한 충격파와 변화상들을 좀 천천히 다시 돌아보는 기사였어요. 취재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만났던 울산 동구 주민분들은 굉장히 성실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위기의 원인은 이분들의 잘못도 아니었고요. 이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꼽기로는 이제 조선 산업의 이제 변화와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의 공격적인 이 해양 플랜트나 이 선박 수주 그리고 국제 유가 하락과 같은 이제 구조적인 이제 원인이었지만 그 원인의 결과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쓸려 나가는 그 결과로 좀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위기 전에도 열심히 일을 했던 노동자들이었고 위기 이후에도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삶의 변화들을 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동구 바깥에 이제 이 외지 사람들은 동구를 보면서 1인당 소득 수준 1위 도시 아니면은 이제 정규직 노동조합라는 이제 이미지들을 갖고 동구를 이제 바라봤는데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정규직이든 하청 노동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굉장히 평범한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을 좀 전달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네. 나눠서 소개가 되더라고요. 좀 이 중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나 인물들이 있었다면 어떤 분들이 있으실까요? 우선 1막에서는 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구조조정
이후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 희망퇴직을 당하면서 이 중산층의 삶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 계층 아래로 이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요. 네. 이 그들보다 먼저 더 빨리 밀려갔던 이제 하청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좀 다뤘어요. 이 기성 언론에서 울산 동구가 겪고 있는 위기들을 이제 루포르타주 기사들로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 하청 노동자들의 삶의 하락, 연쇄적인 추락들은 상대적으로 배제되거나 아니면 소외된 측면이 강했다라는 제 인상이 강했는데요. 그래서 네. 이야기에는 그들이 좀 어떻게 밀려났고 실제로 얼마나 이 고용 불안정이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좀 주목을 했어요. 네. 특히 이 동구 아줌마라는 좀 수식어로 이제 동구에 살고 있는 그 네. 조선소 노동자들을 남편으로 둔 아내들의 이야기들을 좀 다뤘는데요. 네. 동구는 흥미롭게도 여전히 이제 남편이 이 생계를 부양을 하고 아내들은 집에서 이제 가사 노동을 하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되어 왔던 동네예요. 최근까지도 이제 그 울산시의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남편들의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구하고 이 남성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산업도시에서의 재취업과 재교육의 이제 어려움들과 한계점들을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네. 한 지금 자료 보니까 2018년에 한 해에만 울산대교에서 10사람이 직접 목숨을 네. 끊었다고 하네요. 다리에서 떨어져서. 네. 이거 공장이 떠난 도시의 현실인가 봐요. 네, 그리고 비슷한 기간 동안 동구의 자살률은 이제 그 인구 10만 명당 33.3명을 이제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울산 이 5개 구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좀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살이나 이런 극단적인 시도, 선택 뒤에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연쇄적인 삶의 추락이 있지 않았나 짐작을 좀 해서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호의 2NE1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